미스테이별의 사무국 먼데이 뉴스를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테이별의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에서 만들어낸 먼데이 뉴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 약 4시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무국에서 일하는 모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햇살입니다. 저는 미리네입니다. 저는 부침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뒤에서 우리 프로듀싱을 해주고 있는 새 멤버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짜잔. 짜잔. 토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토끼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아, 그런가요? 네. 거기서부터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21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조합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받는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토끼 이거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먼저 하나씩 좀 소개를 간단히 시켜드리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꿈의 학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있고요. 저기 글씨까지 이름이 다 나오는 건가? 네, 지금 지워지고 있고. 네.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종이팩 소형 가전 전자제품 폐기물 수거 프로젝트인 자원순환 촉진 민간활동사업,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더도운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진행하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저희 조합이 또는 컨소시엄을 통해서 저희 조합이 사업을 따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 공익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조합이 받았거든요. 이 청년 공익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현재 지금 사무국은 이렇게 4명이 사무국 활동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토끼가 1명이 더 충원이 된 겁니다. 청년 공익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토끼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활동에 아주 능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조합 활동에 생동감을 더 부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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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제가 순서를 틀렸네요. 네. 먼데이 뉴스를 맞아요. 어떤 건지 어떻게 네.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먼데이 뉴스는요, 월요일 날 하니까 먼데이 뉴스일 텐데요. 먼데이가 what?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무슨 뉴스일까요? 우리 홍보 마케팅을 맡고 있는, 왜? 미리네가 먼데이 뉴스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고에 없던 거다. 아, 네. 저희 조합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제 공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또 전달을 하고 싶은데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한 줄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만든 뉴스 채널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 쓰면 좀 읽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고 계시면, 아름다운 마스크를 보고 계시면, 이 마스크가 또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스크를 보고 계시면 쏙쏙 귀에 우리 조합의 활동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마련을 해봤고요.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공간은 창작소에 있는 방송국이에요. 저희 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방송국에 해 놓을 거거든요. 매뉴얼도 만들어 놓을 거고 점차 이렇게 동영상을 통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이 코로나 시대에 직접 모여서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이 있다는 거를 작년에 알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고자 먼데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겠죠? 네. 네. 네, 그냥 어거지로 끌려온 사람들처럼. 네. 네, 그럼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재미있었던 게 소카가 있었죠. 네, 소카 네. 설명회도 하고 모집도 하고 해서 지금 아마 3차 회원까지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한 50여 명이 지난 한 2주 동안에 열심히 이용을 하셨나 봐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소카 전기차를 타보셨나요? 네, 저 아직, 타봤습니다. 네. 두 분 아직 안 타보셨고. 네. 네. 햇살은 타봤죠. 네, 타봤습니다. 네. 차종이 두 가지 차종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차종만 타봤거든요. 세미시스코를 네. 타봤는데 세미시스코는 이게 이제 소카가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고요. 그리고 4시간으로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성남에 한번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얘를 갖고 갈까 하다가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닌 길로 성남에 가려면 그냥 왔소 갔소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정말 이 별내동 안쪽 멀리 가면 시청이나 우체국이나 마트 가는 정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까 싶고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작고 귀엽게 생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뿌듯한 이런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햇살은 어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닝처럼 닮은 세미시스코가 2대가 있고요.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소형카인 트위즈를 닮은 애가 있는데 걔는 캠시스가 한 대가 있어요. 저는 그 세미시스코도 타보고 캠시스도 타봤는데 캠시스는 그 저속에서 좀 안전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려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네, 나죠. 응 하는 기계 소리가 나고 후진할 때는 지게차 같은 소리가 나고 그래서 조금 운전할 때 좀 많이 창피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면 경고음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근데 또 이게 하는 것도 좀 빡빡하고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차를 한 2번 운전해 보니까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몰던 차보다는 엑셀을 밟을 때 이렇게 보통 자가용은 엑셀 밟으면 바로 반응이 오는데 얘는 꾹 밟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좀 많이 무섭고 막 한 50km로만 달려도 거의 막 120km, 130km 달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엄청 공포스러웠는데 벌써 제가 3번 타봤는데 3번 타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50명 정도가 신청했고 지금 3차를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해 보시고 한번 타보시면 좀 이 동네를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6월 달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용들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차가 한 대 들어왔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전기차라는 의미도 있고 공유카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낮에도 보면 주차장에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긴 하겠지만 주차장에 낮에 안 쓰고 있는 차들이 그래도 한 100여 대 이상 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 없는 차들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거나 줄이고 같이 차를 사용을 한다면 환경 문제도 좋고 그다음에 가정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 활동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소카 공유카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세대뿐이어서 이용에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점차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차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여서 실은 맞아요. 저는 네. 설명회만 들었을 때 이게 중간에 전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나 엄청 많이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2번째 탈 때는 저희 집에 남편 보고 옆에 같이 앉혀달라고 해서 같이 타봤는데 그런 식으로 혹시 조금 이런 전기차를 안 타보셔서 두려우신 분들은
기존에 타보신 분들께 같이 동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이용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쉬우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햇살하게 얘기하는 걸로.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한 2주 전부터 그 우리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맞아요. 네. 네, 수요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죠? 저기 접수도 받고 있죠. 네네. 네, 몇 명 정도 신청했어요, 붙인 게? 저희 지금 좀 크게. 네. 네. 네, 그게 얘기죠. 신청서 접수가 된 가구는 171가구고요. 우와. 그중에 중복을 제외하면은 실제 설치할 가구들은 160가구가 신청을 해주시고 입금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혹시 처음에 두 개 달아달라고 중복 신청하신 거 아닐까요? 아, D타입. 아니 일반 현관에도 두 개 달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안 보통 돼요? 이제, 네, 하나밖에 못 한 달나요? 개씩 설치를 원하셨고 말씀하신 네. 대로 두 개 설치 원하시는 집들은 말씀하신 D타입 D타입. 가구가 조금 계셨고요. 저희가 안전고리 설치 공동구매를 위해서 지금 사무국에서 제가 시장 조사를 하고 제품 시장 조사랑 제품 설치하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국에서 다 함께 고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가격을 내려서 좋은 공동구매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격을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맞아요. 부침개가 엄청 알아봤는데 고생 많이 네, 했어요. 거의 어떤 곳에요? 제가 보기에 한 시장 조사하느라고. 2, 3일을 계속 전화 돌리고. 네네네. 네, 그렇죠. 요 의정 근처에, 보면 네. 네, 뭐 파주까지 다 네, 알아보고. 파주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전화했다는. 네. 알기로는 한 거의 반값을 네, 후려쳤다는 표현 좀 되나요? 안 되나요? 나는 실제로 한 비싼 곳은 5만 원 이상도 말씀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셨는데 어찌됐든 제가 그 카페 게시판에 게시했던 대로 저희 마을에서 맥가이버를 좀 모시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목공팀에서 몇 분을 모시게 됐는데 그 덕분에 지금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품 가격보다 네. 설치한 인건비가 더 비싼 거였던 거죠. 제품 가격도 비싼 상황이었고 아. 저희가 따로 업체에 연락을 드려서 공동구매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도매 단가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서 그 가격으로 성사를 시킬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맥가이버 분들이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서 지금 아주 적정가로 좋은 가격으로 그럼 혹시 그 설치를 하실 분들에게 좀 네네네. 당부하고 싶거나 이런 건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신청과 입금이 완료가 되었고 5월 3일부터 설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상보다 신청해 주신 조합원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공지드렸던 2주 안에 끝나기 힘들 것 같고 기한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우리 마을의 맥가이버 분들이니까 초반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날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일일이 사실은 전화하셔가지고 조율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160건이니까 사실은 네, 짬을 내서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 조합원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으로 의뢰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함께 해나가는 거니까 조금 협조해 주시고 조금 미숙하더라도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 기한 같은 경우도 조금 변동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저희가 기획하면서 왜 전문 이 기사님을 이용하지 않고 도움 받지 않고 마을 주민들로 했는지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일이라도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 마을 공동체의 우리 활동가들 사람들의 직접 같이 도와가면서 한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떤 지불 가치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도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그 유용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목공팀이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이유도 목공팀의 그 목공 활동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공 활동들 더
만드는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사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인데 정말로 이 맥가이버 동네 맥가이버 같은 게 딱 이렇게 세팅이 되면 우리 임명장 같은 거 좀 드리고 해가지고 집에 나사를 박아야 될 일이 있거나 집에 뭔가를 막 고장 났을 때 얼른 딱 고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지금 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매니저님들이 막 가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원래 매니저님들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집에 고장 났을 때 관리사무소 전화하면 다 와서 고쳐주시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집 안의 영역에서 고장나는 부분들은 내가 고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입주 초기 단계여서 하자랑 막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서 매니저들이 먼저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맥가이버 동네 맥가이버분들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가 잘 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특별히 또 요번에 그 안전고리 하면서 거의 부침개가 업체에 직접 컨택해가지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추고 맥가이버 선생님들이 이제 서로 약간의 거의 진짜 실비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한 5% 정도의 그런 비용들을 추가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미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다시 조합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어떤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우리가 공동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조합에 다시 선순환될 수 있는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그 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사시키면서 일을 잘 해결하는 의미도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합에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의미를 담고 더욱 많이 이런 활동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기부를 시작했던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무르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맥가이버 분들이 전문가이고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조합원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엄청 꼼꼼하시고 이번에 맞아요. 협동상에도 가구를 제작해서 넣으셨잖아요. 네, 마을 방송국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진짜 우리 가족의 일을 해주시는 것처럼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해주실 수 안 있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쪼록 이 안전고리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회복적 정의 강의예요, 토끼. 네, 회복적 강의가 아니고 회복적 정의 강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회복적 정의 강의가 있었죠. 우리 위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갈등조정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다 들으셨죠? 네. 한 몇 분 정도 오셨다고 그랬죠? 35분? 네, 네. 40명 조금 안 되게 40. 참여를 해주셨고 네. 원래는 100명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강의였는데 이번에는 네. 조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이기도 했지만 금요일 저녁이라는 게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였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니까 네. 이제 2강을 참여율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2강부터 4강까지는 이제 더 소수로 해서 실제적인 실무적인 어떤 그런 대화법이나 아니면은 평상시 일상적인 갈등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아마 더 되겠죠. 아마 우리 조합원들 교육 받으신 분들은 실내 서클 활동을 해 보셨으니까 회복적 질문을 만들거나 실내 서클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들은 또 없었어요? 진행하면서? 혹시 강의를 듣고 어떤 부분이 미리내는 좀 인상 깊게 남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제 처벌이라는 거에 다른 시각이나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걸 이제 가정으로 또 실천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회복적 정의라는 게 지금은 이제 가정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또 넓은 세계로 갔을 때는 또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또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회복적 정의가 원래는 사실 원래 시작된 게 캐나다의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네. 청소년들 둘이 사고 치고 댕기는 거를 마을 차원에서 이렇게 이 친구들을 네. 이렇게 잡느라고 네, 네. 시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늘 그 잘못한 사람, 네. 가해자들, 사고 친 놈들을 이렇게 벌 주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으로 그 사고와 피해로부터 생겨나는 이 피해자들을 사실 어루만지거나 돌보거나 이런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흡했던 것들이 사실인데 회복적 정의는 그 지점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건 사고들을 좀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점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과연 될까? 뭐 다른 데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은 사례들이 학교라든지 뭐 경찰, 뭐 법원 이런 데서 사법적인 활동에서도 이미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은 한 200시간 넘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 이재영 원장님 2급 네, 전 2급입니다. 네. 워낙 이재영 원장님의 강의가 실제 이 삶에서 많이 살아보신 분에서 나온 강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좋았으나 제가 이승윤의 입덕한 관계로 그 전에 있는 온라인 콘서트 공연도 봤어야 되고 유명 가수전도 봤어야 돼서 집중해서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제 틀어놓고 조금 들었을 때 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응보적 정의, 즉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근데 이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양 갈래가 아니라 응보적 정의는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회복적 정의는 어떻게 더 큰 의미에서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 플러스 얘가 잘못한 애가 때림으로 인해서 사고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게 더 작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응보적 정의를 품어내는 그런 그릇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기억에 남았었고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이 강의를 듣고 이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회복할 무엇이 있어야 그러니까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이 관계들을 회복해 가는 건데 회복할 게 없으면 실은 뭐 쌓을 게 없는 거잖아요. 이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이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인데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집에서 실내 서클을 거의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대요. 근데 남편도 요 몇 가지 안 되는 두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이랑도 대화를 많이 해서 어떤 날은 이제 와이프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할 때 엄마 오늘은 안 해? 여보 오늘은 안 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조금 관심 갖고 단순히 갈등을 뭐 조절하는 갈등 조정하는 막 이런 심각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초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또 앞으로 이런 강의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반기에도 또 교육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좋은 교육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잘 못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이 최고인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될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네. 꼭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제 바꾸고 적응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네. 코로나 안 그래도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또 지난주에 코로나에 네, 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네. 있었죠. 코로나 그 확진자 또 접촉자들이 저희 아파트를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 공간들이 일주일 동안 폐쇄가 되었고 사용 중지가 된 상태에서 오늘 처음으로 다시 열렸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놀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활동이 많으니까 저도 혹시 몰라서 이 검사 받고 왔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뭐 음성이었고요. 뭐 또 오늘도 또 어디 별내동?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2명 정도 나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코로나 별내동도 그렇고 남양주 어쨌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어서 참 걱정이기는 한데 뭐 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전수칙이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전수칙이 뭐 있죠? 공간 들어갈 때 해야 될 일이 뭐 있죠? 처음에 출입 기록하고 네, 열 체크하고 네, 열 체크하고 네, 손 소독하고. 네, 손 소독하고 출입 출입 명부에 출입 명부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뭐 QR QR 코드 하는 코드로, 것도 있고 네. 전화 요새는 전화 거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꼭 지키시면 좋겠고 사실 이거 수동적인 방법이잖아요. 내가 걸렸을 때는 뭐 기록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는 거지만 그래도 피해를 그쵸,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주변에 있으니까.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이랬을 때 정부 당국으로부터 어쨌든 연락을 네. 받을 수 네, 있으니까. 네. 그게 이번에도 또 많이 관심사였는데 누가 걸렸냐, 어디에 사느냐, 뭐 어디를 다녀갔느냐, 식당은 어딘 거냐, 네. 막 이런 얘기들이 우리 예전에는 막 다 공개됐었잖아요. 네. 처음에 작년에 맞아요, 나왔을 때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내 동까지만 네, 발표해야 각 행정동으로 된다면서요? 뭐 무슨 동까지만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활동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뭐 협조해 주신 덕에 더 확산되는 건 없이 우리 동네에 잘 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이 적응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간들을 지금 100%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5만 원씩 돈도 내고 있는데 네. 100%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도서관, 체육관, 뭐 여기 창작소 뭐 등등등 지금 이제 다시 특히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킴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킴이 분들이 계시고 지킴이 분들이 그래도 들어오시는 출입 관리라든지 다 또 사용하시고 가면 다 소독도 방역도 다 네. 작업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고 만졌던 곳은 다시 소독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간 지침이들이랑 이렇게 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뭐 지킴이 분들은 지킴이대로의 방역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또 일을 맡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안내와 지도에 잘 좀 따라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혹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 음료를 마실 때만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긴 이야기를 할 때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카페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실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죠. 좀 얼굴 붉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시 막 음식을 드신다거나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책방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들어오실 때 열 체크 안 하시고 기록 안 하시고 손소독 안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거를 이제 참 말씀드린다는 해주세요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서도 지킴이 하시는 분하고 활동하시는 분하고 이제 그런 이 절차를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좀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 공간이 정말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도 잘 지켜야 되지만 혹시라도 주민분들이나 활동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을 때 조금 서로 좀 웃는 얼굴로 잘 반응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 활동하고 또 이 생활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때도 됐죠. 네, 많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적고 하는 게 잘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코로나가 뭐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슬기롭게 잘 준비하고 대응해서 우리 활동은 활동대로 또 살아가는 방식은 또 잘 적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지난주에 네. 지난주인가요? 4.16 추모 행사가 있었던 게 지난주인가요? 네, 4.16 추모 행사가 이제 주민들의 그 시작으로 우리 담벼락에 예쁜 또 노란색 종이배가 붙었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참여를 해 주셨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추모 행사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고 좀 다르게 카페에서 다른 또 이 토론의 영역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른 거야 뭐 많이 이제 정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뭐 여전히 우리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누구의 생각이 옳다 맞다가 아니라 4.16의 행사에 대한 거, 뭐 정치적인 의미가 뭔지, 정치적인 행동이 뭔지, 공공장소라는 게 뭔지, 다른 우리 주민들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미리 사업들 활동들을 공지하고 뭐 이렇게 공감을 받으면서 또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또 이번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짚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 주민들이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희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들 뭐 우리 집행위원회 활동들이 많잖아요. 뭐 100개 학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오늘 또 돌보미 워크숍 한다고 또 모임별 그 팀별 모임 한다고 또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간 소위의 공간 활동들 여러 가지 그 집행위원회들의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 뭐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막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어땠는지 저쨌는지 좋은지 나쁜지 뭐 더 발전할 건 없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평가와 반성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뭘 하면 좋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 내 오시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활동 속에서 우리의 어떤 뭘 하면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다른 얘기들도 좀 듣고 접수를 하면서 조율해 나가고 하는 게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의견을 내세운 것만으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내 얘기를 충분히 하고 누군가는 또 그걸 잘 들어야 하고 잘 듣는 사람은 또 무엇을 또 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또 옮겨야 되고 그 행동은 또 어떤 영향력을 서로한테 미치는지 이런 것도 평가도 해봐야 되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도 하고 그 활동에 또 다음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소통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얼굴 맞대고 땀 흘리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한계적이긴 하지만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주제의식들이 좀 잘 드러나고 잘 토론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왔고 이 아파트는 공동체 아파트로서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주민들의 협동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우리 아파트 곳곳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곳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뭐 시끄럽기도 할 것이고 뭐 요란스럽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나랑 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것 혹시 뭐 우리 분들은 좀 나랑 안 맞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네. 부끄러워요. 네. 네.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숙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번 그 카페의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제 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되는지 단계를 보니까 공지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또 소통하는 거, 그걸 또 평가하면서 또 합의를 해 나가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 거죠. 이 단계들이 다 어우러져야 사실은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모든 활동들이 다 이런 순서를 다 지킬 수도 없고 모든 과정을 지낼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활동들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실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행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간을 쓰게 되거나 사업을 펼쳐 나가거나 이럴 때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내고 주고받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더 논의해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당부드리고 싶다고 하면 이 약간 소통에 대한 좀 더 제한이 될 수 있는 글보다는 집행이든지 아니면 사무국에 오시든지 해서 조금 더 면대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표정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의견을 내시는지 알게 되니까 조금 가능하면 내가 좀 이런 좀 생각이 강하게 있거나 아니면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네. 혹시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먼데이 뉴스. 근데 먼데이 뉴스 이제 마감하나요? 네. 제가 네. 보니까 네. 쓴 것 중에서 네. 한 가지 저는 요 얘기는 조금 더 네, 해주셔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아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막 너무 한 6, 7가지는 나래비로 날려가지고 좀 이해를 안 돼. 크게 네, 굵직하게 네.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 3, 4가지로 요약을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략하게 모든 네. 걸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네. 그걸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서 제가 그러네요. 순서를. 네네네. 네. 그게 엉켰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현재는 여러 단위들이 각자 공모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게 된 거고 네. 안 되고 떨어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된 것들을 그 표로 일단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아까 그 표이고요. 이 공모 사업들이 저게 뭐냐, 뭐 또 외부에서 돈만 받으면 땡인 거냐, 이제 이렇게 끝날 문제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사업을 참여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참여하시는 것도 있고, 시니어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대상들이 이렇게 좀 국한될 수는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안내가 좀 나가긴 할 텐데요. 뭐 강사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는 보조 교사로 참여하실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또 뭐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네, 갈 수도 수강생 있고. 뭐 이런 네. 개념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인건비도 좀 받으실 수 있고 좋은 또 강의를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공동체 활동들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카페에 이제 공지가 될 터인데 잘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1일이 토요일인데요. 5월 1일 날 이 공모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설명회를 따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5월 1일 날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들을 이렇게 받는 안내를 해드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까먹고 네. 지금 말씀드렸네요. 네, 제가 먼데이 뉴스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공모사업 얘기 먼저 하는 바람에. 네. 저렇게 다치는군요. 네. 네. 이제 그만 얘기하라나 보네요. 네. 원데이 뉴스 첫 번째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내용들을 풍성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4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발언자를 또 모실 수도 있고 광고 안내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게 이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활동을 알리고 또 이렇게 의견들을 듣고 하는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재밌죠? 네. 네. 강요하시는군요. 네. 자꾸 재밌다 해야 재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우리 그 먼데이 뉴스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네. 마무리 멘트 좀 띄워주시죠. 마무리 멘트가 있었나요? 네네. 네네. 아, 자, 네. 시작. 미스테이별레 4월 26일 먼데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 그럼 매주 하는 건가요 이제? 네. 그럼 매주 만나요. 매주 만나요. 안녕.